이제 명리학에 대한 들어가기 전에 근본 이해부터 좀 해야 되겠다 싶어요. 지난번에 그 오픈 강의할 때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명리학은 나를 아는 학문이다. 나를 찾기 위한 학문이다. 기lum을 찾고 하는 것은 다 부차적인 의미고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그런 어떤 학문, 저희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들은 대부분 경세학들, 대표적인 게 경영학, 경제학,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을 찾잖아요. 효율을 찾잖아요. 답을 찾잖아요. 근데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을 찾거나 효과를 찾는 것보다 과정과 의미를 찾는 학문인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것보다 의미를 찾고 철학적 배경과 방향을 찾는, 가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문학의 개념, 반대 개념, 상대 개념은 천문학이라고 하는데, 천문학은 옛날 개념을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이과예요. 이과. 우리 명리학은 예전에는 이과에 속해 있었어요. 이과.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에 뭐가 있었을까요? 문과가 있고요. 그 문과죠, 문과. 문과 33명 뽑아요. 그 1, 2, 3등을 갑과라고 그러고 4등부터 12등까지는 을, 13등부터 33등까지 병이에요. 병과 합격입니다. 그럼 병과 정도 1호의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관리로 임명될 수 있는 자리가 약 500개 정도. 근데 1년에 과거로 뽑아내는 관리 과거 급제한 사람이 몇 명쯤 나왔을까요? 아까 지금 정시할 때 33명 뽑죠. 왕이 어디 화성이나 이렇게 행차에 갔다가 그 동네에서 현장에서 민원도 듣잖아요. 와, 뭐 그러면 거기서 임시로 또 과거 시험을 쳐라 그래갖고 거기서 또 시험하고 또 3명 뽑아요. 또 어디서 행차에서 뽑아요. 그럼 1년에 몇 개나 뽑을까요? 그리고 과거 하나 자리에 해놓으면 이 사람이 빨리 죽나요? 평생 또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과부터 병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어쩌래요? 평생 기다렸다가 굶어 죽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제 그 특권이 있어요. 지방 관리들이 잘못하면 상소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국가에서 녹봉은 못 받아도 이 사람은 감시 기능이 있는 거예요. 상소 왕한테 이거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제 그 누적되다 보니까 조선무게 되면 양반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몰락한 이제 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장사하고 통역하고 막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호질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양반이 밥 얻어먹기 위해서 그 일반 평민 상인들한테 가서 막 겨댕기고 무슨 시키는 이런 것도 하면서 밥 얻어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천문학에 속해 있었어요. 천문학도 우리가 이제 명리학 같은 것이 왜 이렇게 천대받았을까? 명리학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음양오행, 태극음양오행 여기가 출발점이죠. 그러면 거기는 성리학은 그 출발점이 아닌가요? 똑같죠. 주역 똑같죠. 그거 갖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천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고전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를 가지고 이제 중세 고전유학이 있고 중세유학이 있어요. 이제 고전유학은 공자왈, 맹자왈, 왈왈하는 거 그걸 따지는 고전유학이에요. 성균관장이라 이제 유학가는 고전유학을 공부해요. 고전유학. 중세유학 하는 데는 아마 박사, 석사 이런 데서 자기가 공부해서 뭘 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중세유학, 근세유학 아니에요. 매일 공자왈, 맹자왈 그런 것들이 주의가 이제 성리학 개념을 만들면 고전 유학이 오는데
주의가 성리학을 하면서 이제 성리학이 4단 7정 2기 이런 쪽으로 이제 개념 정리돼서 가요. 근데 이 주의하고 상대적 개념으로 이걸 유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양명학이라고 들어봤죠. 황양명. 이 사람은 이제 약간의 그 실용적인 측면을 했어요. 기술적인 측면. 근데 이게 나눠지는 게 주의와 왕양명이 나눠지는데 우리 조선에서는 주의의 성리학 기준으로 과거 시험을 출제를 했어요. 근데 이쪽 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쪽 거 문과를 해야 이제 행세하는 이런 chế 도가 되니까 이게 다르죠. 4단 7정 2기 1원은 뭐 이게 얘기해갖고 이것이 경제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됐겠고 뭐 했겠어요. 그러나 이걸 해야 어떤 선비 계층으로 이제 행세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양명학 쪽으로는 서거정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학자들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공부를 한 사람도 있었는데 주류가 아닌 거예요. 이 주류가 아니니까 이걸 잡과로 시험을 쳐요. 잡과는 3년에 한 번인가 쳐요. 3년에 한 번 쳐갖고 잡과는 명학과 교수를 4명 뽑느냐면 3년에 2명을 뽑아. 아까 그 문과는 1년에도 뭐 몇백 명도 뽑을 수 있잖아요. 잡과는 3년에 2번 뽑아. 그래갖고 왕궁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집터 보고 풍수 보고 왕자 생산하면 사주 보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 왜 위험하냐면 이제 요새로 따지면 국가의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1급 비밀이 뭐예요? 왕에 대한 사주, 왕자의 사주, 공주의 사주, 왕궁의 어떤 풍수의 문제, 뭐 날짜 잡는 거, 뭐 이런 굉장히 예민한 걸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말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항상 영모 세력들이 끼게 돼 있어. 영모 세력들이 누가 왕기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해갖고 그러면 이제 구테타 세력들하고 어떻게 엮이거나 또는 왕 묘자리 같은 것들을 잘못 잡거나 잘못 잡보다는 그 묘자리 같은 건 당장은 안 나타나니까 안 나타나는데 그 정상적인 명학 교수가 이제 어떤 이제 왕의 묘자리 잡았는데 정치 싸움 세력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됐네라고 막 들어오고 또 막 들어오고 하면 이게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잡았던 게 바뀌는 순간에는 이거 잡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었어요. 어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주가 우리 양창준 선생님 저한테 사주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사주 자체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자, 좋은 사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왕인데 사주를 보면 왕 사주가 나쁜데 그러면 이 사주 이론이 잘못된 건가요? 잘된 건가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왕인데 사주가 잘못됐어. 뭐가 나빠? 날아가겠죠. 그러면 어떡하겠냐? 그러면 이 좋다 나쁘다의 가치 개념이라는 것도 제가 커리큘럼을 막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배경이 더 재밌고 중요해요. 시간 많기 때문에 다 할 거예요. 자, 선악에 대한 얘기를 선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없이 선악이 어디 있어? 사주가 좋아 나빠 무슨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이 없이 좋고 나쁘게 어떻게 나와? 그 사주 자체에서 좋고 나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라는 가치 기준을 정해놓고 요구에 부합하면 좋은 사주, 요구에 부합하면 나쁜 사주라고 했지 사주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애초에 가치가 튀어나오지 않죠. 그 얘기는 그 시대의 가치와 내가 지향하고 있는 거에서 좋고 나쁜 이쪽에서 선악이 먼저 정해져야 사주가 그게 좋으니 나쁘니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사주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있는 게 아니고 내 현실에서의 상황과 가치 이런 것들이 먼저 선악의 기준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분제 질서가 있었잖아요. 신분제 질서. 그 양명학은 성리학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성리학은 그 양반들만 과거 시험을 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양명학은 평등사상. 여기 신분제 질서 사상이 있었고요. 양명학은 뭐가 있어요? 평등사상이 있어요. 평민도 시험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선의 관리가 보면 말이 안 되네. 어디 쌍것들이 과거 시험 쳐갖고 말이 안 돼. 양명학은 안 받아들여요. 그 획기적인 사상도 여기서 계산하면요. 왕의 사주를 봤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보는 선악, 그 당시에 선악은 뭐가 있을까요? 뻔해요. 사주 좋은 게 재관이 좋으면 사주 좋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죠? 먹고 살아야 되고 관직 가면 더 최고 좋은 거야. 왜?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먹고 살기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대접받는 거. 그 기준에 맞아야 돼. 근데 그 기준에 왕을 사주고 보니까 안 맞아. 또 어떻게 선생님 그 왕한테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각종 이상한 이론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 이상한 이론들이 사주에 너무 많다. 삼명통해 같은 거 읽지 마라. 네? 이상한 논리가 하나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거 또 내려가면 큰 비벼지는 것처럼 해갖고 쌓이고 해갖고 이게 이 정보가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해도 헤매는 원인들이 그런 배경들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현대사회에서는 좋고 나쁨이 뭐 있죠? 돈 많으면 좋은 거예요? 대통령 되면 좋은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선악의 가치가 뭔가요? 없어요. 다 가치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도 좋고 나쁜 사주가 있지 않다. 그 이전에 내가 뭘 지향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내 사주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좋아요 하고 그냥 1초 만에 좋아요 끝. 그 다음 대답 안 해요. 뭐에 비해서 뭐가 좋다는 거고 아니 내가 대답할 근거가 하나가 없어. 난 이렇게 태어났는데 요 일을 하려고 그래 언제? 그때는 내 사주가 좋아요. 그거는 오늘까지 괜찮네. 그건 시기가 아니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우리는 내 사주 좋아요? 물어보면 좋아요. 끝이야. 사주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가 절실함이 있고 그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그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지 않으면 사주가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먼저 계산하고 사주를 대해야 돼요. 이미 사주가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있다 보면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어떻게 찾느라고 난리가 나요. 그렇잖아요. 형충파야가 충이 반드시 있어야 좋아요. 일이 일어나요. 좀 이따 주역할 때 충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할 건데 충이 없으면 죽어요. 죽은 사주야. 그러면 서로 형 있고 충 있고는 나쁘다고 그래. 개감이 있고 그러면 뭐 나쁘다고 그래. 막 통통 귀이 나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배경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 잠시 제가 열내니까 덥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문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이 문학적인 어떤 그 자세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개 강의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명리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나는 어떤 특성을 갖고 태어났는가를 찾아야 되지. 뭐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찾아야 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환경, 나의 그 특성이 이런 환경에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을 살 때는 이 환경과 나의 특성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지향가치. 요새는 지향가치는 다 돈이죠. 거의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고 뭐고 이것도 없으니까 돈이지 많이 확보하고 나면 이게 답이 아닌게요라고 금방 느껴요. 그걸 언제 느끼냐면 이렇게 교육으로 느끼지 않아요. 언제 느껴요? 커다란 일을 당하면 북극 지방에 탐험하다 크레바스에 푹 빠지는 상황이 되면 알아요. 아차 싶어요. 우리가 모두가 영적 동물이라 그렇게 알아요. 사업도 왕창 하다가 왕창 깨져야 뭐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두예요. 큰 이런 질곡이 있을 때 알아요. 그 시련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전략을 이 크레바스에 빠지기 전에 이렇게 넘겨주는 약간의 조언 이런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보는 겁니다. 삶의 전략인 거죠.